지금 EUV는 이미 설치를 하고 있고 쓰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D램에서도 이걸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될 거예요. ASML이 이 설비를 단독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보면은 ALF 마지막 그 ALF 이머전과 EUV를 비교해 볼게요. 193에서 극자외선 13.5나노미터의 파장으로 이용한다. 람다를 줄였다. 이거죠. 이게 원래 기존에 쓰던 ARF 이머전 장비였는데 이 EUVL 장비로 가게 되는 거예요. 얘는 이제 투과되는 렌즈들 여기 그 집광 렌즈가 있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게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여기 몇 개가 지금 대기된 상태로 있죠. 그리고 필요한 마스크가 있으면 딱 일로 가요. 여기 가서 직광된 광을 투과해서 여기는 이제 프로젝션 렌즈들 이제 빛을 모여주는 거죠. 여기 웨이퍼에 약 4대1 또는 5대1 정도 수준의 어떤 배율을 가지고 집광을 시켜주죠. 그래서 웨이퍼에 딱 맞고 여기서 포토가 완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투과되는 렌즈를 썼고 레이저를 썼어요. 엑시멀 레이저라는 그 소스를 썼고 그 다음에 수차는 1.33 정도 수준의 그다지 크진 않죠. 얘 대비 그런 정도의 그 ARF 이머전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EUV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빔이 여기서 나와서 반사돼서 쭉쭉쭉 갔다가 결국 여기 웨이퍼에 전사돼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그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그 원리는 똑같죠. 다만 람다를 줄였다. 13.5나노로. 그래서 옵틱은 얘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일반 투과될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고 브래그 미러라는 반사경을 사용합니다. 반사경을 사용하고 소스도 13.5나노를 만들기 위해서 LPP,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 소스라는 거를 사용해요. 이건 뒤에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이 13.5나노라는 파장 자체가, 이 에너지 자체가 이 빛이 갈 때 그 뭔가 공기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은 흡수가 돼요. 그래서 이 상태가 여기가 다 진공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비는 굉장히 커졌죠. 가격도 비싸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. 근데 어쩔 수가 없다. 네, 볼까요? 자, 먼저 소스를 볼까요? 소스.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부분이 지금 빛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본 거예요. 이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는 거죠. 빛이 막 이렇게 반사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도록 자른 게 바로 이거예요. 빛이 이렇게 가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. 이렇게 보는 건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소스가 형성되는 부분이죠. 소스가 형성돼서 플라즈마가 나와서 반사경을 맞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.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드럼릿 제너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주석, 액체 주석을 여기서 쏴줘요. 이렇게 쭉 이쪽으로 쏴줘요. 액체 주석을. 그럼 여기 캐처가 있죠? 캐처라는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. 여기서 쏴주고 여기서 받고 이 액체 주석이라는 그 드랍을 그러니까 물방울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액체를 여기서 계속 쏴주고 여기서 받고 그 와중에 뭘 여기다가 조사를 하냐면 레이저 라이트를 조사를 해요. 이 주석 그 리퀴드에다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상태 자체가 그 덴스 핫 플라즈마라는 거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파장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게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도 이게 2차 뭐 뜨겠죠. 그래서 이렇게 뜨면 뜬 에너지의 파장이 13.5더라. 이만큼이죠. 이만큼을 우리가 소스로 쓰는 거죠.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어렵죠. 사실 이거 굉장히 최신의 어떤 그 공정 기술 이런 광학적인 이런 원리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기술입니다.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. 비쌀 수밖에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이 뒤쪽에 이 거울 같은 게 반사경이 있는데 그 반사경을 통해서 직광이 돼서
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.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는 어떻게 웨이퍼까지 전달이 되겠느냐, 이거를 좀 알아볼까요?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3.5나노의 그 파장은 그냥 일반 거울을 사용해서는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. 투과도 어려울 뿐더러 반사도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멀티레이어 미러라는 걸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레이어를 굉장히 멀티로 쌓아서 AB, AB, AB 이런 구조의 다층 방막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반사를 시킨다고요.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몰리슬리 반사경인데 이 반사경의 경우에는 약 70% 반사율.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 반사경 맞고 나가는 게 70%. 딱 일정한 그 조건이 맞춰졌을 때 최대 70%까지 반사가 된다. 그럼 미러를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70%, 70%, 70%, 70%. 그래서 미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처음에 만들어낸 에너지의 일부분만 쓸 수 있겠죠.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이 광학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걸 높이면은, 이 반사 효율을 높이면은 더 높은 에너지의 그 소스 광원 13.5나노의 파장의 그 빛을 웨이퍼까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거의 한계예요, 사실. 70% 정도면. 그리고 또 이 극자에서는 대부분 그 어떤 물질이든 잘 흡수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사용하고 이 소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쓰는 양은 우리가 100을 생산했다고 치면은 결국 한 1% 정도밖에 결국 웨이퍼까지 도달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계속 거치니까요. 미러 거치고 반사경 거치고 마스크 거치고 뭐 이렇게 계속 반사시켜서 가다 보면 결국 만들어낸 거에 1%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그 소스 오브 컬렉터 미러인데 여기 뭐 동그랗게 있죠?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나올 거고 여기서 레이저 나오고 이 주석에서 맞게 되면은 이 나온 플라즈마에 의한 빛 이게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는 오목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광이 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쫙 이렇게 레이저 모으듯이 쫙 모아져서 그 웨이퍼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직광된 빔이 이 마스크에 들어와요. 마스크도 좀 전에 배웠다시피 이렇게 투과되는 마스크가 아니라 이런 멀티레이어 마스크예요. 멀티레이어 마스크인데 여기 빛이 들어옵니다. 근데 여기 앞에다가 압소버라고 흡수체를 붙여요. 압소버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는 반사되고 여기는 반사가 안 되죠. 여기는 반사되고 여기는 반사가 안 되죠. 여기는 반사되고 이런 식으로 이 패턴에 흡수가 되는 부분과 반사가 되는 부분을 이 멀티레이어에서 이 흡수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. 결국 웨이퍼에서는 똑같아요. 빛을 받느냐, 못 받느냐.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 마스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빛을 흡수시켜버리는 거죠. 그쵸? 그리고 나서 흡수되지 않은 빛은 반사돼서 가게 되면서 이 마스크의 패턴을 그대로 웨이퍼에 조사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멀티레이어 한번 볼까요?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정밀하게 이렇게 쫙 그 AB 이 구조로 가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 좀 하얗게 된 부분, 여기는 좀 까맣게 된 부분, 여기 좀 하얗게 된 부분, 여기 좀 까맣게 된 부분. 1, 2, 1, 2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. 좀 이따가 이 원리에 대해서 블랙스로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일단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위에 딥팩이 하나가 있어요. 멀티레이어 미러인데 이 위에 딥팩이 하나가 있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빛이 들어오다가 얘는 반사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이 위에 뭐가 붙어 있어. 디펙트가 있어. 그럼 좀 반사가 덜 되겠죠. 70%가 안 되겠지. 그렇죠? 이거 문제가 되겠고. 그 다음에 이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쫙쫙 연결돼서 미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밑에 뭔가 디펙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계속 이게 타고 올라가요. 똑같이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반사가 잘 안 되겠죠. 반사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디펙트를. 그래서 만들기가 사실 미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렇게 만들어진 미러를 이용해서 반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여기서 발생된 라이트가 모여지게 되고 이게 다시 또 이렇게
반사를 해서 마스크로 가게 되고, 마스크에서 이런 현상, 압소버가 있어서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과 반사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, 이 패턴 정보를 가진 놈들이 다시 또 반사가 돼서 결국 웨이퍼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. 이 웨이퍼로 가게 되면 이것처럼 이렇게 한 칩 한 칩 이렇게 스캔, 이렇게 보이죠? 스캔을 해가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, 한 칩 한 칩 이렇게 포토의 패턴을 형성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